그 농업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본질적인 목적은 일단 저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집에서 고추 농사를 되게 도와드렸거든요. 고추 농사를 도와드리는데 힘들지 않았어? 엄청 힘들어요. 그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는 여름 시기인데 여름 시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풀뽑기거든요. 잡초 제거인데 풀을 뽑는데 저는 이게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너는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농사는 안 맞겠다 막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가 뽑은 데는 풀이 안 자랐어 라는 칭찬을 진짜 나중에 엄청 늦게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내가 의외로 농사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결정적인 계기는 아시는 분 농장에서 그 뭐 이제 씨앗 같은 게 있길래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거 하면서 물 주는 것도 내가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없었던 것에서 뭔가 생기는 그 재미? 그게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고 사실 다른 거를 하기에는 다른 뭐 고추농사 이런 거 하기에는 저는 밭농사는 절대 안 맞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밭농사가 안 맞으면 그러면은 고추농사도 밭농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추농사 이후로 밭농사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약간 자동화가 되게 많이 돼 있는 벼농사를 노리고 있고. 자동화돼 있는 벼농사? 벼농사는 일단은 우리가 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더? 그러니까 자동화 제가 말하는 자동화는 사람의 힘보다는 기계 힘을 많이 쓰는 쪽의 자동화를 말씀드린 거고 아예 1부터 100까지의 자동화를 얘기하는 건 아직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기계 힘을 많이 빌릴 수 있는 벼농사 쪽으로 하면서 그 조그만 곳에 이제 육묘장을 하는 그런 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 육묘장을 좀 더 많이 키울 수 있으면 나중에 더 키우는데 그 전까지는 육묘장이 엄청 잘 될 것 같진 않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갔었던 네. 그 문오리 네. 거기에도 육묘장이 하나 육묘장 뭐를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있었죠 지나가면서. 네, 육묘장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같은 작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너는 생각보다 벼농사는 우리나라 자동화라기보다는 기계화가 많이 돼 있죠. 기계화가 많이 돼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네. 제일 수익이 안 나는 게 벼농사. 수익이 안 나더라도 뭐가 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벼가 생기고 쌀이 생기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조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1년에 평당 얼마의 매출이 나오느냐. 네. 그 조수익이 가장 안 나오는 게 벼농사예요. 보통 얼마 나오느냐면은 4,0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당 4,000원이 1년 수확한 거에서 평당 4,000원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평의 벼농사를 지었다. 네. 그러면은 평당 4,000원이니까 얼마겠어요? 400만 원. 그러니까 1년 총 매출이 400이에요. 그게 수익이 아니고. 그러면 네. 거기에서 뭐 들어가고 기계 사용료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반 남는다고 가정한다면은 200 내가 1,000평의 농지에서 200만 원 벌이를 하는 게 그게 벼농사. 그러니까 벼농사가 좀 기계화는 많이 돼 있죠. 네. 많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기 때문에 만평도 부족하고 만평하면은 4천만 원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만평에 4천만 원 비용 다 빼고 하면은 한 농가 하나가 그 수익 한번 2천만 원 갖고 한 1년을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그죠. 만만하진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10만 평 정도를 가져야 벼농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10만 평 정도 해야 벼농사로 돈벌이가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건데 10만 평의 농지를 내가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안 가능하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문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벼농사를 그래도 계속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변호사 겸해서 육묘장을 생각하는 거고. 육묘장도 사실은 그 변호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변호사만 순수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육묘장 자체가 크게 수익을 조금은 뭐한 3배, 4배 정도 그렇게 잡으면은 조수익으로 치면은 육묘장은 평당 한 2만 원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딱 시즌이 있고 아주 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음. 그리고 뭐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가가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 시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시장을 만들려면 내가 대형화시키고 더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육묘장 자체가 벼만 생각하고 육묘장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종류가 다양하게 하고 싶은 거고 그쪽에서 수익을 낸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잡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변이하는 뭐 색깔의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육묘장도 종류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벼를 그 재배하는 육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밭농사, 뭐 네네네. 고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오이 뭐 이런 것들의 묘종을 만드는 그런 육묘장도 있고 또 화훼 육묘장도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육묘장이라고 하는 거가 시설 기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짓기 직전에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육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겨울에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지금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시장은 되긴 돼요. 역시 육묘장도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 비용도 많고 일도 많고 뭐 거기에 맞는 저기 그 수익이 또 잘하면 잘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냐 하면은 네. 농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농업은 장치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치 산업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얼마의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육묘장이라고 그러면은 육묘장을 하기 위한 하우스 시설 일단 기본적으로 육묘장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허가제예요? 그럼요. 몰랐습니다. 육묘장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육묘장을 그런 허가 개념이 조금 약했을 때는 네. 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고추 씨를 사서 네. 그걸 모종을 만들어서 내가 쓸 만큼 쓰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 와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네. 고추 모종을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판을 벌리고 자판을 벌리고 팔았던 지금도 일부는 그러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가장 큰 문제는 병이에요, 병. 이 육묘를 기존에 이제 씨를 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종묘회사에서 판 그 소독이 되거나 관리가 된 씨를 뜯어서 그걸로 육묘를 하면은 그나마 병에 대한 걱정을 덜 할 수 있는데 네. 작년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고추에서 고추 씨를 빼서 그 씨를 가지고 육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육묘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심각한 거는 그 안에 병균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은 바이러스 병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 병이 안에 숨어 있는 모종을 내가 팔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그 육묘장을 허가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육묘장도 허가제고 또 시설 기준이 뭐 300평 이상의 하우스 시설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있고 또 그 내가 만든 육묘에 그 일련 번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어떤 추적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 바뀌었나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아, 그래요? 근데 아직은 뭐 내가 집에서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서 시장 와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단속에 의해서 좀 잡혀나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모종을 파는 사람들은 육묘장에서 물건을 가져다 파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일단은 불법으로 돼 있어요. 네. 자가 육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뭐 시설이라든가 내가 여러 가지 그 육묘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부를 하는 시기 동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변호사를 생각한 맞아요. 거고.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고생한 걸 위해서 투자한 거에서 수익이 잘 안 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농업은 장치산업이다. 이 얘기는 자, 시설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서 농업은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네. 내가 시설에 1억의 시설을 투자하면은 1억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오고, 10억의 장치를 투자하면은 10억의 장치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시설 투자를 했는데 왜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설 투자를 누가 해요? 그냥 농지에만 사지, 거기에다가 시설 투자를 거의 별로 안 하죠. 그래요? 하우스를 짓는 게 시설 투자라고 그러지만 하우스 짓는데 한 뭐 예를 들어 100평짜리 하우스를 짓는다. 그냥 뭐 단순하게 짓면은 한 1,000만 원이면 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1,000만 원이요? 볼때 놓고 하나 씌우고 뭐 이 정도. 뭐 우리가 지금 뭐 상추라든가 뭐 이런 쌈채소는 그 정도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설을 지을 때 그것도 평가하는 게 평당 시설비. 네. 자, 평당 아까 100평을 1,000만 원에 진다 그러면은 평당 시설비가 10만 원이죠. 네. 평당 10만 원짜리를 짓느냐, 평당 30만 원짜리를 짓느냐, 평당 100만 원짜리를 짓느냐. 자, 이거 일단 그리고 그 규모가 100평을 짓느냐, 500평을 짓느냐, 1000평을 짓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시설비가 돈이 투자비가 나오겠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1,000평은 져야 된다. 최소.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0평을 짓는데 시설비가 보통 50만 원 들어간다고 치면 평당 네. 5억이 들어가죠. 네.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연매출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이 장치 산업에 대한 얘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보통 현재 토마토 농사나 딸기 농사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조수익이 보통 20에서 많이 나오면 한 3, 40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조수익이라는 얘기가 평당 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1,000평에 2억이 나온다는 계산이라고요. 그럼 1,000평에 내가 시설 투자를 5억에서 10억까지 투자를 해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연 2억 정도의 매출을 만든다. 그럼 보통 2억 매출을 하면은 비용 빼고 내가 순수익으로 치면 50%를 순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순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1억 정도의 순수익을 잡는다 그러면은 농업도 재밌잖아요. 네. 수익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뭐 식구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부부가 네. 그 정도 투자해서 가끔 바쁠 때 외부 인력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보완을 하고 뭐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그 네. 비용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부부가 한 요새는 한 7억 5억에서 적게 잡아도 5억 네. 많이 잡으면 10억 뭐 이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해서 1년에 한 2억에서 뭐 2억 이상의 매출을 낸다. 네. 그러면은 1억 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 내지는 뭐 이렇게 시설을 이용한 농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1,000평의 고추 농사를 노지 농사로 하우스 없이 진다.
그러면 조수익을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수익을 기대해야 되나요? 그 1000평을 짓는 우리가 순간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힘든 게 그래서 안 할 것 중요한 같아요. 힘드는 게 힘든 것도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준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10,000원에서 20,000원 조수익. 넉넉 잡으면 20,000원 잡으면은 1000평에서 20,000원 잡으면 2,0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000만 원 수익이 나오면은 이것저것 비용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러면은 내가 1년에 고생해서 1000평에서 받을 수익이 농업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시설 투자 10억은 안 했잖아요. 시수투자는 안 했죠. 그러니까 10억을 안 하면은 10억을 해서 2억을 버는 거를 생각할 거냐, 아니면은 아무 시설 투자 안 하고 2천을 벌 거냐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자, 이거를 2천이라고 하는 그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천이라고 하는 수익이 그 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1000평에 고추 농사를 한다는 게 시설 없이 심고 떼약볕에 뭐 약 주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잡초 제거하고 하루도 쉴 틈이 없이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그 대가가 너무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답이잖아. 근데 10억을 빌렸는데 그게 매달 대출이자를 고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한 2억의 매출이 나온다면은 그 2억으로 대출이자와 수익을 다 그 안에다가 녹여 들어가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제가 가져가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져가는 게 없지만 대출이 줄면서 이제 점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아까 2억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낸다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억을 벌면은 실제 비용은 한 1억 정도 나오고 그 중에 한 5천 정도는 대출 상환에 쓰고. 5천 원 정도면.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더 써서 내가 최소 생활만 하고 한 7, 8천은 대출 생활에 한다 하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 대출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면 이자도 줄고 뭐 상환도 조금은 좀 더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익도 좀 더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고생하면 대출 상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정적으로 그 시설에서 나온 수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시설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얘기 들은 것 같긴 해요. 유튜브로 한 그래. 10년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그 전에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된 것 때문에 그걸 상환하느냐고 수익을 최소화시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지.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얘기대로 되면 뭐 해볼 만하죠. 근데 중간에 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되지 않나요? 투자를 또 하는 거는 한 3, 4년 정도 되면은 자신이 생겨요. 나 이 정도면은 시설이 하나 더 있어도 만약 내가 그 시설에서 1000평 시설에서 2억의 매출을 하는데 한 1000평 정도를 더 만들면 매출이 4억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더 빨리 상환을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뭐 지금 그 욕심을 그래서 부리는 거지. 시설을 더 하는 게 불가피해서 더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일 뿐이다. 그렇죠. 이제 몇 년 지나서 거의 한 3, 4년 지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갖다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더 키워서 더 수익을 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욕심이 생겨서 하는 거죠.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게 확실히. 그렇죠. 잘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잘 되지도 않고 힘들어서 못 하겠고 막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 현재 있는 것만 갖고도 쉽지 않지. 그렇군요. 네, 약간 배짱이 있어야 되네. 그렇죠. 배짱도 있어야 되고 배짱보다는 성실해야 돼. 성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생활을 그 시설에 갈아 넣어야 되는 거지. 너무.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식당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탄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인생이 갈아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한 번도 갈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뭐 직장 생활은 또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뭔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그게 궤도에 올라가고 야 이게 되네 이게 돈이 되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은 이제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네, 젊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죠. 젊었을 때는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젊었을 때는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들면은 근데 젊었을 때의 기준이 언젠데? 지금 뭐 50대는 젊은 세대 아닌가? 저는 아직 50대까지는 젊은 세대라고 봐야 될 것 저는 같은데. 체력만 되면 70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갈아 넣을 수 있지. 그리고 70대 체력 되는 걸로 갈아 넣으면 그렇지. 완전 꽃 피어가지고 근데 꽃 피는 게 거기에 또 갈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외의 그 위험들이 그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의외의 위험들이 다가오죠. 뭐 기후가 내가 하는 거와 맞지 않게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폭락이 돼서 매출이 확 떨어진다든가 네. 이런 위기가 오죠. 아 위기. 근데 그 위기에 그만두고 뭐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 폭설로 시설이 다 무너졌다든가 맞아요. 엄청 많이 피해봤잖아요. 그런 위기가 오죠. 근데 그 위기에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고 네. 그 위기가 오더라도 다시 다 때려부수고 돈이 들어가지만 또 시설을 짓고 또 진행을 하면 네. 뭐 그러면은 또 가는 거지. 솔깃한데요? 저 변호사 때리치고 시설로 가야 되겠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내가 농지를 확보해야 돼요. 네. 자 이게 변호사를 하는 그럼 변호사는 누가 하느냐? 누가요? 일단 땅값이 싼 이 남부지방 전라도나 네. 경상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평당 10,000원짜리 농지 많죠? 예 많아요. 그러면은 뭐 1,000평이면은 1,000,000원이고 10,000평이면은 1억이고 1억 정도에 그러면 거기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던 분이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의욕을 가진 사람이 기계도 사고 기계 사는 거에 몇 억이 들어가요. 아,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네. 내 농사를 짓던 사람이 네. 예를 들어 나는 1억을 투자해서 땅을 10,000평을 확보했는데 네. 내 기계가 10,000평을 하는 데는 뭐 잠깐 하면은 그 기계는 1년 내내 놀고 있거든요. 맞아요, 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른 분들의 논을 다 그 사람이 하겠죠. 오. 거의 우리가 이제 면단 밑에 니가 있잖아요. 네. 니 안에 농사를 한두 사람이 그런 식의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두 사람이 전체를 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연세도 많고 이제 그 농업에 그 매달리기에는 힘든 그런 처리가 돼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네네. 노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거를 다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그 농지를 사용한 대가로 좀 뭐 쌀을 몇 가마 주면 그걸로 땡이죠. 아니면 말 그대로 동네에 10만 평 농사를 논농사를 짓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은 이제 동네에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치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논농사를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절대 네.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도시민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농촌에 와서 네. 단기간에 2, 3년 내에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는 가장 큰 방법은 아까 얘기한 뭐 10억짜리 하우스를 투자해서 네. 그 하우스에서 2억, 3억의 매출을 내고 그거 가지고 뭐 뭔가 더 키워나가고 그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 네. 이건 이제 순수한 장치 산업이 되는 거지.
근데 10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네. 국가가 특히 청년들한테는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전 청년이 아닌데 아웃인데.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은 네. 내가 작은 걸로 충분히 그런 그 성과를 보여주면 이 키워나가는 작업에 대한 대출은 네. 그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아, 너 처음부터 완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조금만 하더라도 좀 네. 시설 좀 갖추고 하다가 또 돈이 좀 되면은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농업은 네. 한 텀이 막 1년씩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치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 네. 작은 공간을 내서 고수익을 내는 작업.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이제 그게 내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아, 해라. 해라. 해봐라. 해봐라. 뭐를 어.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요새 TV 광고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딨습니까? 그냥 해봐. 해줘. 하니까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저기 계획도 있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해봐야 네. 뭐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책에서 봤던 내용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작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실패하면서 좀 그렇죠. 연습해봐라.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책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새벽에서 뭘 줘야 되고 뭐 CO2를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게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 방법을 찾아내는 그렇죠. 연습이군요. 다른 방법은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내가 노력을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쓰던 데 시간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대가 대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그거에 해당하는 기계를 사야 되고 그걸로 시설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돈 다시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하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사는 건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들고. 그렇지만 자기가 좀 더 자신의 노력과 그 공부와 뭐 이런 걸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그렇죠.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영상은 좀 매듭을 한번 져주죠. 시설은 농업은 설치 산업이다. 그 설치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국은 농업에 에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얘기들은 그 다음 편으로 갖고